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복 68년 만에 법정에서 피해 실상을 진술합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13년 만에 44%나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와 함께온 광주 무등경기장이 내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 일터에서 청년들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고령화와 풀리지 않는 청년 실업 탓입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소식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30%대에서 현재 15%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우선 20여 년 전 30%였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는 70%를 넘어서 고학력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3명 중 1명꼴이었던 청년층이 현재 5명 가운데 1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 수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취업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조사 결과 광주의 50세에서 5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 13만 6천 명으로 2000년 7만 2천 명에 비해서 88%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도 75%, 40대는 32% 늘었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19세 연령층 취업자는 2000년 1만 3천 명에서 지난해 7천 명으로 44%가 줄었습니다. 20대 연령층 취업자가 2000년 12만 9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7천 명으로 17% 감소했습니다. 광주는 20, 30대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약 0.7%포인트 감소하고 40, 50대 장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 50대 취업자가 10여 년 동안 20% 는 반면에 20대와 30대는 각각 38%와 32% 줄었습니다. 은퇴자들의 재취업 수요는 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일터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오늘과 내일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를 갖습니다. 프로야구 최강 호랑이 군단의 홈구장이었던 무등경기장은 숱한 추억을 뒤로 한 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주 무등경기장. 김성환과 선동열, 이종범 등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었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해태와 추억을 함께온 경기장에서 호남 야구 팬들은 8, 90년대의 정치적 서름과 울분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타이거즈가 광주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전라남도 우리 호남 사람들한테 뭔가 또 그 울분을 좀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냐. 하지만 50년을 넘긴 낡은 시설은 선수들의 잦은 부상을 불러와 부상구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32년의 역사와 함께해온 무등경기장이 이제 팬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산전에 이어 내일 넥센전을 마지막으로 무등경기장은 새 야구장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웃고 행복했던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옆에 옮겨서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숱한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무등경기장. 화끈한 야구의 대명사였던 해태와 함께 이제 야구 팬들의 영원한 구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메밀이 주목받으면서 메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밭작물에 비해 소득도 높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눈꽃이라도 내린 듯 새하얗게 뒤덮인 가을 들녘. 만개한 메밀꽃이 연출해낸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지난 여름 날씨까지 좋았던 터라 올해는 작황이 더욱 좋습니다. 올해로 8년째 메밀 농사를 짓고 있는 노성남 씨. 쌀은 물론 콩과 옥수수, 양파와 같은 다른 밭작물 농사보다 메밀 농사가 소득이나 일손 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병해충 걱정이 없는 데다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진다고 하면은. 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제만 좀 조금만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소득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메밀이. 메밀꽃의 유명세 때문에 식량보다는 경관작물로 더 친숙한 메밀. 최근에는 국수와 차의 원료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년 전부터 수확량을 전량 수매해주면서 메밀 재배 농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메밀 자급률도 3년 사이에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값싼 수입산 밀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메밀이 현대인을 위한 건강 곡물과 농가의 소득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던 여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복 68년 만에 법정에서 피해 실상을 진술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84살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혹한 노동 실태 등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양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은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2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일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뇌물수수로 적발된 전남 지역 공무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3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816명, 경기도 745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광주는 79명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얼마 전 옛 전남도청 앞에 오래된 회화나무가 고사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광주 지역 민족 미술인들이 이런 소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공간과 작가 개개인의 기억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제시한 숱한 사건들을 지켜보았던 고목. 몇 달 전 고사해버린 도청 앞 회화나무는 작가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푸르게 웃고 있습니다. 광주의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 작가는 우리 곁을 떠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이태석 신부를 다큐 영화 간판에 영원으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돼버린 군사교육의 잔재 교련복에는 7, 80년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얼룩처럼 담겼습니다. 광주의 민족미술인들이 마련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소멸.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많은 것들은 작가들에게 되살리고 싶은 기억들이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제목은 기억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사회 주변에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좋은 가치들이 있었을 텐데 없어지는 것, 좋은 유물, 유적, 아니면 정서 이런 것을 다시 복원해보자. 한때 광주의 대표적인 골목길이었던 학동 팔거리는 그곳에 살던 한 작가가 기억의 조각들로 재구성했습니다. 화염병에서 촛불로 이어진 시위 문화의 변천사, 멸종해가는 동식물들을 담은 소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소멸에서 또 다른 시작을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민족미술인들의 가을 정기전은 오는 7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단기 4346년 개천절을 맞아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개천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조, 숙모회 등 개천절 경축행사위원회는 오늘 광주시 치평동 단성정에서 기념 제례를 올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되새기고 조국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또 우리 전통의 무예와 풍물을 선보이며 건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도자기와 섬유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공예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계속되는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는 1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공예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공예체험과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공예품 깜짝 경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빛온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업체가 지역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해
영광 굴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오히려 지역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달 추석 명절 연휴 전에 1억 7천만 원어치의 영광 굴비를 구매해 자사 생산직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굴비 판매 업체가 일부에 한정되면서 납품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반발했고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임원진들이 사퇴하는 등 지역에서 한바탕 분란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 한비돈전 2호기를 보수하면서 당초 사용 재질이었던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 안전성 논란을 제공했었습니다.